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지난 3월, 4월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를 이제 다음 주에 중간고사에서 마음껏 펼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1학기 중간고사 관련 유의사항 연수를 여러분들에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정통신문이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배부를 받아서 여기에 맞춰서 시험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시험은 4월 25일부터 시작이 되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되고요. 우리 1학년의 경우에는 총 6과목이 시행되고 2학년은 13과목 그리고 3학년은 14과목, 3학년이 시험이 좀 많습니다. 2학년하고 3학년은 이미 작년에 시험을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익숙할 것 같은데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이번 유의사항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학년도 탐구 과목은 선택 과목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중간고사 중에 2학년, 3학년의 경우에는 탐구 영역 등의 선택 과목 시험이 있어요. 탐구 영역이 아닌 경우에도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이미 개인별로 고사실과 자석을 배정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서명까지 마쳤죠. 그죠?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확인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2, 3학년 탐구 영역 등의 그 특정 선택 과목을 미응시할 학생들이 있어요. 그죠? 중간에 공강이 있다는 거지. 이 학생들은 자기 교실에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지정된 자습실에서 자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습실은 2학년은 꿈담 카페와 교실을 배정했고 우리 3학년은 해촌관과 3학년 교실을 배정했으니까 자기가 배정된 그 교실에서 꼭 자습을 하셔야 되고 자습실에 가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자습실에 입실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시험이 다 끝났어요. 그런 경우 남은 고사가 없는 학생은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비령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고사 10분 전에 울릴 텐데 이 예비령이 울리기 전에 자기 해당하는 고사실에 입실 및 착석을 완료하셔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코로나19 관련되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다시 중요합니다. 이 부분 중요. 별표하면 초록색 색깔 바꿔서 자, 코로나19 의심 증상 대표적인 게 열이 난다거나 기침이 난다거나 근육통이 있다거나 이런 학생들은 자, 고사에 응시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리고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0% 인정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 여기 집중. 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시험을 보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런 경우에는 다음에 3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를 만족하면 등교해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PCR 검사의 음성 확인. 그러니까 전날에 PCR을 받아서 오늘 아침에 음성 확인이 오면 바로 등교할 수 있다는 거죠. PCR은 시간 좀 걸리니까, 그죠? 그러면 병원, 그죠? 병원에 가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서 음성을 받았어. 그러면 그 결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날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병원이나 PCR 아니더라도 자가진단증, 자기가 스스로 하는 자가 신속항원 검사. 우리가 늘 수요일하고 일요일에 했었잖아, 그지? 그 검사를 해서 2줄이 아닌 1줄 음성을 받았다. 그러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별표 진짜 중요한 부분이야. 만약에 열이 나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험을 볼 수 없어요. 시험을 볼 수 없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시험에 무이응시한 경우에는 여기 100% 인정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시험을 보고 싶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확진이 아니고 의심인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PCR 음성, 병원의 음성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한 신속 항원 검사, 집에서 하는 그 검사 음성의 확인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잘 유념해서 여러분들 고사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은 이미 잘 알고 있을 텐데 2, 3학년은 요거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요거 지우고 자 보자. 2, 3학년은 아침에 등교, 1학년은 오후에 등교. 그렇죠? 3학년은 7시 40분부터 8시 등교 시간이에요. 2학년은 8시부터 8시 20분. 1학년은 1시부터 1시 15분이고 시험 시간은 모두 50분간 그죠?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예비령이 본령에 10분 전에 울리니까 우리 이 예비령이 울리기 전에 그죠? 입실 플러스 착석까지 완료해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가정통신문을 통한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린 중간고사 관리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조금 더 자세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등교 시간 정해져 있었어. 아까 그죠? 그 등교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데 내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각을 했어. 좀 늦었어. 이게 왜 빠졌니? 자, 늦었어. 그러면 이 지각생도 시험이 끝나기 전에만 도착하면 시험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의할 점. 어쨌든 시험 종료 전에 학교 도착, 교실, 시험실에 도착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자, 그럴 경우에 반드시 감독 선생님에게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 대표적인 게 휴대전화 또는 웨어러블 기계 이런 것들 있죠. 반드시 제출하셔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제출 안 하면 그거 부정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돼요. 일단은 지각을 안 하는 게 중요하고 혹시 사정이 있어서 지각하는 경우에는 휴대용 기기 등을 모두 제출해야 된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고사 시간표는 자 20분 쉬는 시간인데 10분 전에 입실해야 되니까 사실상 10분 안에 주요한 용무를 다 해결해야 한다. 2, 3학년과 1학년의 시험 시간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OMR 카드 중학교 때부터 계속 써왔는데 아직도 미숙한 학생들이 있어요. 자, 원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요거는 형광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자. 자, 답안지 마킹은 앞에 있는 OMR, OMR 카드의 앞장에 있는 객관식 마킹 얘기하는 거야. 객관식 마킹은 검정색 컴퓨터용, 컴이 아니구나.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만 써요. 컴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컴사로만 앞장을 기록해야 한다. 잊지 마세요. 자, 우리가 있잖아. 시험지 여러분이 답안지를 제출하면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캔을 해요. 그럴 때 잘못하면 우리가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한 예비 마킹이 중복 답안으로 채점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죠? 이중 마킹이 되어서 오답이 되겠죠? 그런 경우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 마킹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뭐 기록해야 되는 건 정확히 기록해야 되는 거 맞고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죠? 첫 번째, 예비 마킹이나 이중 기표하면 오답이 될 확률이 높다. 이중 기표는 무조건 오답이고 예비 마킹의 경우는 이중 기표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여기도 형광펜 쳐볼게. 자, 선온수령 답안 있잖아요. 그치? 뒷장이지. 그 뒷장에는 그렇죠? 연필이나 샤프나 빨간색, 파란색 펜이나 수정 테이프 우리가 갖고 있어. 그지? 절대로 쓰면 안 된다. 그죠? 그러면 뒷장에는 뭘만 쓸 수 있다? 그렇죠. 뒷장에는 검정색 펜만 쓸 수 있다. 여기 펜은 볼펜이나 플러스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용 사인펜 아닙니다. 컴사 안 된다 그랬어. 자, 검정색 컴퓨터용 마킹하지 않으면 0.7. 요건 이제 객관식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식.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선온수령 다시 얘기할게요. 선온수령 검정색 펜으로만 써야 된다. 볼펜 또는 플러스펜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컴사 안 된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당연히
정자로 또박또박 써야 되고, 여기 또 진짜 중요한 부분, 특히 1학년 학생들 조심하세요. 선운수령 답안에 문항번호가 따로 없어요. 우리 학교 시험 답안지에는. 다시 조금 이따 선생님 설명하겠지만, 따라서 해당 문항의 번호를 직접 옆에다가 쓰고, 그리고 정답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이거 주의할 점이에요. 왼쪽에 해당 번호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답안지가 중간에 교환될 수 있어요. 그죠? 교환하고 싶을 수 있잖아. 그지? 컴퓨터, 수정 테이프로 안 하고 전체를 교환하고 싶어. 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극단적으로 종료령 1분 전에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사 종료령이 울렸는데도 답안 작성을 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아무 때고 답안지 교환은 할 수 있지만, 종료령이 울리면 답안지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한자든 또는 한 문제든 마킹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선생님께 답안지를 교환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정 테이프를 허용하고 주관식 답안도 두 줄로 긋고 새로 쓰면 되니까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답안지 교환을 하지 않는 편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겠지만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여기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죠? 뭐예요? 부정행위 관련된 거예요. 부정행위. 자기도 모르게 부정행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부러 남의 시험지 보는 거 이런 건 당연히 부정행위잖아. 그지? 그리고 뭐 커닝 페이퍼 만드는 거 이런 거 당연히, 그지? 부정행위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부정행위인지 몰라서 부정행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잘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자기 자리가 아닌데 앉았어. 그러면 이거 부정행위입니다. 이거 부정행위 몇 점이야? 빵점이야. 또 여기 파란색으로 강조했네. 그지? 우리는 형광펜으로 강조해 볼게. 자, 휴대용 전화기, 기타 등등 요런 거. 그지? 디카,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도 안 된다 그랬어. 미디어 플레이어, 디지털 시계 이런 것들은 전부 소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가지고 있는 휴대용 기기 대표적인 게 뭐야? 에어팟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리고 삼성 거 보니 삼성 거 뭐야? 버즈 이런 거. 그래. 버즈 이런 것들. 그죠? 버즈나 에어팟 이런 것도 휴대용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갑니다. 요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부정행위예요. 소지 자체가 부정행위. 잊지 마세요. 자, 고사실에 가지고 와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게 곧 뭐냐? 주머니나 가방이나 책상 등에 어떻게 소지하고 있다는 거야. 이 소지하고 있으면 이거 다 뭐다?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에어팟, 버즈, 휴대전화 당연한 거고, 그지? 그리고 어쨌든 웨어러블 기기, 시계 이런 것들, 디지털 기기, 카메라, 펜, 전자사전 이런 거 전부 마찬가지야.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직전에 우리가 계속 이동을 할 수 있어. 2, 3학년 경우에는 교실을 그때 가지고 가서 자기도 모르게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 넣어 놓으면 안 됩니다. 특히 휴대전화 꺼놓고 있으면 되겠지. 안 됩니다. 만약에 시험 중에 휴대전화가 울렸을 경우에는 그 시험실에 있는 모든 학생의 소지품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가 되니까 억울하게,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억울하게 어떻게 돼?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자, 고사 종료 후에 답을 쓰면 당연히 부정행위고요. 기타 감독하시는 선생님께서 너 이런 행위는 부정행위야 라고 인정하면 우리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자, 행동요령은 뭐 그죠? 잘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지정자석을 잘 미리 좀 확인해서 앉으시면 되고요. 자, 소지하였거나 그죠? 금지기기 교실 내 지정장소 여기 있어. 어디야?
교사용 책상이야.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사용 책상에 휴대 반입 금지 물품을 제출해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책상 위에는 필기구만 있어야 되고, 질문이 있을 때는 자, 손만 들고 있으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갈 거니까 큰 소리로 질문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자, 빈 교실에 갈 수 없다 그랬어. 자습할 수 없어요, 빈 교실에서. 그래서 꼭 자기가 지정된 자습실, 자기에게 지정된 자습실로 가서 공부를 하고, 그날 시험이 끝나면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잘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부정행위 발생하면 당연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0점 처리하고 안생부에서 진술서를 쓰게 되고, 최종적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 자, 잊지 마세요. 자, 이 부분 이제 좀 기타적인 부분인데요. 법정 전염병을 앓는 학생이 있어요. 여기 법정 전염병은 코로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이외에 대표적인 게 독감 환자 같은 경우, 이런 학생은 자, 여러 가지 첨부 서류, 증빙 서류를 통해서 80% 인정점 질병 결석에 처하게 되고요. 우리 학교에서 별도로 고사실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100% 인정점을 받게 된다라는 거고. 자, 기저질환자, 여기 있는 질환, 이런 종류의 질환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 우리 선생님에게, 담임 선생님께 미리 말씀해 주시면 여러 절차를 통해서 인정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이외의 경우 기저질환이나 법정 전염병 이런 거에 혹시나 걸리면 안 되겠지만, 걸렸을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 통해서 말씀하셔서 우리 학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계 있잖아요. 우리 교실마다 지금 시계가 있는데, 고사 기간 중에는 시계를 배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본인의 시계를 가져와야 되는데, 역시 이 본인의 시계는 아날로그형이어야 된다. 전자시계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요거 미리 좀 준비하시면, 없는 학생은 수능 시계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선생님 몇 분 남았어요? 몇 분 남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남은 시간은 원칙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10분 전에, 그죠? 고사 10분 전에 전체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종료 10분 전입니다 라고 알려드립니다. 나머지는 해당 시험실 감독관 선생님께서 대략적으로는 알려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남은 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의 시계를 그 해당 시간에 잘 맞춰서 해당 수업을, 해당 그 고사 시간을, 종료 시간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수정 테이프 마찬가지죠? 본인이 준비해야 되고, 옆 친구 거 빌려 쓰고 이러다가 부정행위가 될 수도 있고 서로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본인이 오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도 3학년, 2학년의 경우 어떤 날은 시험 자체가 하루 종일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지정된 시간, 아침이든, 그죠? 아침이 되겠죠, 그죠? 조회 시간, 지정된 시간에 와서 출석 확인을 담임 선생님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조회에 참석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조회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체험학습은, 그죠? 이미 안내가 되었어요. 시험 직전 7일, 그리고 시험 보는 시험 기간, 그리고 이의 신청 기간, 시험 후 3일에 해당됩니다. 요 날짜 동안은 체험학습이 불어된다. 허락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요게 이제 우리 1학년은 처음 볼 텐데, 우리 학교에서 보는 답안지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답안지가 배부되면 요 인적사항들 과목명 잘 적고, 여기에 그죠? 번호 숫자로 학년반 번호 과목 코드 쓰고, 그리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하시면 되죠. 여기 감독란은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자, 이 객관식 답란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컴퓨터용 사인펜, 우리 컴사라 그러지, 그지? 컴사로 마킹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색깔을 바꿔볼게.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입력하는 부분이니까 절대로 만져서는 입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 뒷장이에요. 뒷장.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조심해야 된다. 뭐를? 검정색으로만 써야 된다. 검정색, 그죠? 펜으로만, 검정색 펜으로만 써야 된다. 여기 펜이라는 건 볼펜이나, 그죠? 플러스 펜, 요런 거 얘기하는 거야. 요런 거. 절대로 안 되는 거 뭐? 자, 어쨌든, 자, 컴사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컴사로 쓰면 안 된다. 검정색 펜 꼭 준비해야 돼. 꼭. 그렇죠? 자, 어떻게 쓰라 그랬어? 해당하는 번호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정답에 해당하는 말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2번이 있으면 이렇게 되고 뭐 두 개일 경우에는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요 1번이나 2번의 문항 번호를 안 쓰게 되면 어느 게 어느 거의 정답인지 모르잖아. 그런 경우에는 오답 처리될 수밖에 없으니까 유의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많이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내 이제 종합편으로 드려볼게요. 요게 벌써 좀 있었네.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배부된, 오늘 배부됐어요.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이 설명드린 것의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부정행위 유형의 조치, 그리고 채점 및 답안지 처리 유의사항 안내 드리는 거고요. 이거 부모님께 꼭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사항 선생님이 아까 설명드렸는데 특히 좌석 관련 그리고 휴대용 기기 관련 반드시 시작 전에 제출해야 된다. 어디에? 교사용 책상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 부정행위 조치는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0점 처리된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에 요 당구장 표시 한번 볼게요. 휴대폰, 휴대전화, 그리고 아니면 웨어러블 같은 모든 반입 금지 얘기하는 거예요. 반입 금지 물품은 절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휴대전화만 관련된 거네, 이거. 그치? 특별히 강조한 거야. 휴대전화를, 또 빠졌네. 휴대전화를 소지했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휴대전화, 그죠? 껐어. 그리고 그냥 가방에 넣어놨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갖고 왔으면 제출해야 된다. 제출. 자,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그죠?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부정행위다. 사용했다, 사용하지 않았다. 휴대전화가 켜져 있다, 꺼져 있다.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부정행위예요. 자, 채점 및 답안지 처리와 관련된 건 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안지 작성 유의할 부분 아까 계속해서 선생님이 강하게 강조했어요. 객관식은 그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해라 라는 거고 뒷면은 그저 검정색 펜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문항번호를 본인이 직접 써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이제 우리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일단 다음에 증빙서류 안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별표 쳐볼게. 자, 색깔도 좀 바꿔볼까? 오케이. 자, 주요 사항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 중지가 되었어요. 뭐 확진이거나 아니면 가족 확진이거나 어쨌든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등교 중지된 학생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별도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중간고사는 그래요. 기말고사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중간고사까지는 우리나라 모든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대상 등교 중지 학생을 위한 별도 고사장은 없습니다. 자, 그 대신 만약에 시험을 못 봤어, 그지? 그러면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라는 건데 이 100% 인정점은 아래에 이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빙 자료 꼭 확인하는데
자, 중요한 거, 여기에 이 증빙자료는 우리가 평상시에 출석 인정을 받는 증빙자료와는 약간 달라요. 고사기간은 조금 더 중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우 엄격하게 처리를 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우리 학생이 본인이 확진됐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확진되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증빙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요거는 출결이나 시험, 그죠? 시험, 고사, 시험 인정점 동일합니다. 자료가. 그래서 본인이 확진되었으면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100% 인정점 받습니다. 자, 그 외의 경우,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외의 경우, 이제 가족 확진의 경우 있죠? 자, 이 가족 확진의 경우는 여러분들의 판단, 그리고 그 음성 확인서 등을 가지고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시험을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확진의 경우는 등교 중지가 권고이기 때문에요. 가족 확진의 경우는 등교 중지가 권고예요. 그래서 가족 확진되었을 때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시험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시험을 못 본 경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오지 말라는 게 아니야. 가족 확진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시험을 못 본 경우에는 기존의 출석 인정을 받으려면 이런 자료만 있으면 됐어요. 이런 증빙 자료만. 그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런 자료가 아니고가 아니고 이런 자료가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 확진 등의 그 외 사례의 경우에 시험을 부득이 못 보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자, 1번 PCR 음성, 그죠? 2번 의료기관의 음성 확인서, 이 두 가지 확인서를 받아오시면 증빙자료가 됩니다. 이건 확진이 안 됐다는 거지, 그지? 어쨌든 이 자료를 받아오시면 100% 인정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 아래 빨간색, 저기 형광펜 쳐볼게. 교사의 7개월 대체 증빙자료, 즉 결석신고서 같은 거, 이런 걸로 가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집에서 한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이걸로 역시 가름할 수 없습니다. 이거 7개월 결석했을 때 얘기하는 거야. 결석했을 때 인정점 100% 받는 서류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가정 내 건강기록지로 100% 인정점 받을 수 없습니다. 결석했을 경우에 얘기하는 거야. 다시 요거 중요한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당연히 종이가 아니고 문자로 된 것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아까 선생님이 다시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열이 나, 오늘 또는 뭐 오늘 아침에 열이 난다, 이런 경우에, 그죠? 또는 뭐 기침이 난다, 의심이잖아, 그지? 의심일 경우에는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막 열이 많이 나, 아파, 코로나 의심인 것 같아. 그럼 시험 못 보잖아. 너무 힘들면. 그런 경우에는 여기 아까 얘기했지, 그지? 여기에 있는 이 증빙 서류를 가지고 결석했을 경우에 그러면 100% 인정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런데 나는 불굴의 의지가 있어서, 그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 또 아까워. 그런데 아침에 열이 나. 그런 경우에는, 자, 다음의 조건의 경우에 있어서 경우에 해당하면 학교에 와서 시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PCR 검사. 1번 아까 얘기한 거지, 그지? 두 번째, 병원의 음성 확인서. 세 번째, 자기가 집에서 한 자체 신속항원 검사의 음성 2줄. 요거 사진 찍어서 갖고 오면 되겠지, 그지? 이런 결과가 있으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요거. 자,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만약에 결석했을 경우에, 색깔 바꿔볼게. 만약에 결석했을 경우에는 이런 증빙자료를 가지고 100% 인정점을 받는다. 오고 싶으면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에 해당되는 사항을 그저 만족할 경우에 학교에 와서 시험 보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열이 나니까 증빙을 할 수 있도록 종이나 문자나 아니면 그 키트에 대한 사진 이런 거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정 전염병 안내 아까 드렸고요. 그죠? 기저질환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등교 시간 얘기했고요. 아까 얘기했어요. 시험을 안 보더라도 아침에 조회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자, 이 신청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 3학년 탐구 영역 선택 과목. 자, 사실은 탐구 영역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국영수 또는 예체능 과목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 선택 과목에 대한 시험 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은 전체가 다 공통 과목이니까 상관이 없고 3학년은 작년에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잘 알 거고 문제는 요 2학년 학생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우리 2학년 학생들 특히 집중해 주시고 3학년도 다시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학생 고사실 배정표를 이미 다 받았어. 그죠? 그래서 이 끝부분에 아마 본인의 서명을 해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셨을 거예요. 이미 잘 알고 있을 테지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2학년 일반의 경우로 예를 들어 볼게요. 2학년 일반의 일반 학생, 요 A인 학생은 자, 첫째 날 월요일에 문학시험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이 문학시험은 공통 과목이야. 그러니까 2학년 일반인 자기 반에서 보면 되는 겁니다. 자기 반에서. 그런데 이제 이 기하를 자기가 선택했는데 기하는 이 선택 과목이니까 자기 반에서 볼 수도 있고 다른 반에서 볼 수도 있어. 지금 오타가 있는데 얘 2학년 일반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이 A 학생은 2교시에는 자기 교시 2학년 일반에 있으면 돼. 그지? 그래서 2학년 일반 시험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요 B 학생 한번 보면 있잖아. 그지? 요 B 학생은 자, 문학은 공통 과목이니까 자기 교시 시험 봤어. 그지? 근데 중간에 요 2교시는 시험 자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습실에 가야 되겠지. 자습실에 가는 거야. 여기 자습실. 자, 적어볼게. 자습실에 가서 공부하면 되고요. 자, 3교시 정치화법을 이 학생이 선택했네. B 학생이. 그러면 2학년 11반에 찾아가서 자기 자리를 잘 찾아서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자, 이 5번 학생, C 학생이라고 할게. 이 5번 학생 마찬가지로 이 5번 학생은 자, 월화는 시험이 별로 없네요. 그죠? 월요일 날은 요렇게 공통 과목인 문학 과목만 자기 반에서 보고 2, 3교시가 없으니까 그냥 귀가하시면 됩니다. 또 화요일 날은 아예 시험이 없어. 그지?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아침에 등교해서 조회 받고 그리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교와 조회를 받지 않으면 이는 결석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C 학생은 그지? 여기 보니까 수요일이 바쁘네. 그지? 수요일 날은 아침에 와서 수학 1교시 수학 1을 자기 반 공통 과목으로 시험 보고 바로 2학년 4반으로 이동해서 화학원 선택 과목 보고 끝나자마자 바로 또 7반으로 이동해서 선택 과목 경제 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간혹 자기 시간을 몰라가지고 그지 못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그렇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만약에 있잖아 이런 경우 있어. 잘 봐봐. 요 D 학생이 있잖아. 자기가 예를 들어 며칠로 볼까? 화요일 날 볼게. 화요일 날 2학년 3반에서 동아시아를 본다고 돼 있어. 그지? 그리고 자기 선택 과목이 동아시아가 확실해. 그런데 2학년 3반에 아무리 가도 자기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 그 배치표에 없어.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충분한 경우에는 시간이 있으면 고사본부에 와서 자기 자리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충분할 경우에 그러면 고사본부에 와서 저기 2학년 3반으로 제가 배정이 됐는데 2학년 3반에 갔더니 제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없어 어쩌다 보니까 종치기 직전에 교실에 들어가게 됐어. 그런 경우에는 일단 그 자리에서 일단 그 반에서 시험을 보세요. 그죠? 2학년 3반에 자기 자리가 없어도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잖아. 그지? 그러면 자기 자리에서 시험을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고사본부에 선생님 자리가 없어서 일단 받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감독 선생님이랑 고사본부에서 확인을 해 주실 겁니다. 자, 아마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해당 교실에 갔는데 자기 자리가 없으면 시간이 충분하면 고사본부 3층에 있어요. 3층 대회의실에 와서 신고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시간이 없어 직전에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에는 일단 시험을 본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상은 이미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 배열을 해 주실 거니까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리 찾아서 앉아서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습실 이용 등등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2022학년도 첫 번째 중간고사를 위한 여러분들에게 유의사항을 잘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후에 궁금하신 점은 담임 선생님 또는 학과 선생님께 여쭤서 의문을 해결하시기 바라겠고, 며칠 남지 않은 주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